이건 케이타야. 그는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이야. 이른 아침, 그의 누나 AK는 일터로 급히 가면서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고 학교에 늦지 말라고 했어. 그는 나중에 누나가 기차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어.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쐬고 나서 그는 이웃으로부터 그들의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가 차에 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동정심을 느꼈지만 이웃은 케이타가 가끔 식사를 하러 와주기를 바랐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 사실 케이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했어.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면 장애물이 생기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었지. 그러다 그는 같은 반 친구 리사를 만났는데 리사는 케이타도 늦어서 기뻤다. 혼자 꾸중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사는 상을 받았다고 말했고 케이타는 그녀가 상을 함께 나누자고 자신을 초대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초대했고 다음에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 다 교실에 도착했고 선생님은 그들의 지각을 눈감아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사는 다른 친구를 초대해 자신이 티켓을 받은 콘서트에 가자고 했다. 케이타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노래방에 가자는 초대를 받았지만 받아들이려다가 그날 오후에 바쁘다고 거절했다. 사실 이것은 케이타가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활동을 정중히 거절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핑계였다. 그는 오락실에 가서 간단히 식사를 했다. 가게에서 책을 읽던 중 그는 어린 이웃집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그가 바쁜 줄 모르고 그를 집으로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할 구실을 만들어냈다. 그는 나중에 자전거를 타고 출입금지 구역으로 가서 미완성 고속도로를 올라가 노을을 보았다. 그날 저녁, 기차역을 지나가다 그는 아침에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를 당한 여성과 매우 흡사한 사람을 우연히 보았다. 한편 콘서트에 있던 리사는 친구로부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리사는 도플갱어 전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케이타는 기차역에서 그 여성을 따라가려고 했다. 몇 년 전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타가 학교에 갔을 때 그는 리사가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에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사는 그가 그 전설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지 그녀에게 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케이타는 어제 그 여자를 찾기 위해 기차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그는 저녁으로 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국수를 먹고 있는데 놀랍게도 한 소녀가 국수를 먹고 싶어 다가왔지만 돈이 부족해서 케이타가 자신의 그릇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다른 그릇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곧 돈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야기와 세상에 각자 세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는 도플갱어 전설을 어느 정도 믿고 있으며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사람들이 믿는 도플갱어는 허구라고 밝혔다. 사실은 지구가 세 가지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운명을 가진 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다른 모습을 만나면 운명이 더 약한 모습은 더 강한 모습에게 흡수된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소녀의 머리를 몽둥이로 세게 쳤다. 소녀는 날아갔고 면집 주인이 개입하려 하자 그도 밀쳐졌다. 그러자 케이타가 의자를 들고 그에게 돌진했지만 그도 밀쳐졌다. 소녀는 일어서며 이렇게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거구의 남자의 공격을 막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만 이내 차 쪽으로 내던져졌다. 그러고는 지팡이로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그녀가 저항하자 창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채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그녀는 그를 발로 차고 안전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 패턴을 파악하고 연속적인 여러 타격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맹렬하게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여러 차례 타격으로 그를 약화시킨 후 마지막 일격으로 그의 얼굴을 강타하여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타에게 이 사건에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타에게 자신이 크루이며 신적인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이 오빠를 상대하는 것이었기에 떠났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도착했지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사람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나가 저녁 먹으라고 전화했다. 그는 누나가 어릴 적 친구인 줄 알았고 자신을 그렇게까지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누나는 자기가 해주지 않으면 그가 또 엉망으로 끼니를 때울 것을 알고 있었다. 아케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올까 봐 사람들과 접촉을 피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처럼. 하지만 바로 그 후 그는 리사의 가족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리사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는 비통해하며 교실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미완공 고속도로로 가서 자신의 고통을 울부짖었다. 그날 오후 그는 이웃 소녀를 만났는데 소녀는 방금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났다고 말했다. 바로 그 후 그녀는 길을 건너다 트럭에 치였습니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그녀는 가장 위대한 운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기에 쿠로는 소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웃이 뛰쳐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쿠로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한편 야구방망이를 든 자는 쿠로를 놓친 것에 대해 상사에게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야구방망이를 든 자를 반복해서 칼로 베고는 부하들에게 갈라져서 쿠로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힘을 흡수한 후에 그녀가 오빠를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케이타는 나중에 이웃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는 우울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케이는 그가 곧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은 쿠로를 찾기 위해 흩어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케이타는 산만해져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케이타가 리사의 상황 때문에 슬픈 것 같다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선생님은 가능하면 케이타에게 털어놓기를 바랐다. 케이타는 선생님에게 도플갱어에 대해 물었지만 선생님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케이타는 그 질문을 멈췄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이타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아케인이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 쿠로가 있었다.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배고팠고 걔가 케이타의 냄새를 기억해서 자신을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케인에게 초대받았습니다. 아케인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그녀가 쿠로를 들였는데 쿠로가 케이타가 그녀에게 라면을 대접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케이타를 아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타는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아 쿠로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떠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는 아케인에게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자신은 이미 밖에서 식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케인은 떠났지만 얼마 후 케이타는 그녀가 무언가를 잊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집에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놀이터에서 쿠로를 보고 그녀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그는 그녀가 실제로 무엇인지 물었고 그녀는 세상의 균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몸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혼의 3명의 도플갱어는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흡수하면 승자는 패자의 에너지 레벨을 얻습니다. 만약 영혼이 2명의 도플갱어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모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케이타도 분명 도플갱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어.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고 그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쿠로는 케이타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떠났지만 그녀를 사냥하는 무리가 그곳에서 그녀를 찾아내 둘을 둘러쌌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고대 부족 사람들이라고 알아봤습니다. 리더는 쿠로처럼 균형 수호자 4명을 상대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녀 같은 자들의 힘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어 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공격에 보냈지만 쿠로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하지만 그는 쿠로가 피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의 투명한 배기를 날렸다. 그리고 그녀에게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그것은 그녀와 같은 세계 수호자 4명의 힘을 흡수해서 얻은 능력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힘을 흡수하려는 순간 케이타가 경찰에 신고하며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쳐내고 케이타의 심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케이타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 후 의미 없는 행동을 했다. 쿠로는 재빨리 그를 날려버리고 케이타를 붙잡고 도망쳤다. 케이타를 구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법진을 그렸다. 두 사람을 발견한 우두머리는 쿠로가 케이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쿠로는 그에게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의 기술을 간파할 수 있게 된 그녀는 주먹을 날릴 만큼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는 계약으로 인해 그녀가 약해진 것을 눈치채고 곧바로 바람채찍으로 쿠로를 묶었다. 그리고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만 그녀는 근처에 쓰러진 전선을 통해 전기를 흘려 그를 감전시켰다. 어떻게 된 일인지 케이타는 쿠로에게 힘을 전달했고
쿠로는 그를 전봇대의 정통으로 날려버렸다. 케이타는 그 후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 이후 그의 운명은 크게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타는 집에서 깨어나 자신의 셔츠에 묻은 피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겪은 일이 환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그는 거실로 가서 쿠로를 발견했습니다. 쿠로는 그들의 심장이 매우 잘 맞아서 앞으로 며칠 동안 심근경색을 피하기 위해 그녀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그에게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몸에 지니고 치유하고 있었으며 그가 그 심장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그녀에게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카네가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쿠로는 케이타의 여동생 아카네에게 그가 그녀와 계약을 맺었고 둘 다 힘을 키우기 위해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쿠로는 케이타의 몸에 있는 상처를 아카네에게 보여주며 그와 자신이 심장을 교환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충격을 받았고 쿠로는 케이타의 목숨을 구했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처음부터 모든 게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갔고 쿠로는 그 말을 듣고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한편 쿠로를 공격했던 사람의 조직은 비인간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백발의 사람은 쿠로가 자신의 형을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은 학생 중 한 명이 싸움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케이타에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고 선생님은 케이타가 혼자라고 생각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아카네가 있다고 말했고 선생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로는 막 목욕을 마치고 나와 케이타의 아카네에게 목욕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언니는 쿠로를 데리고 옷을 갈아입혔고 케이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쿠로는 아카네에게 케이타 곁에 가까이 있어야 조화가 더 잘 이루어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신의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카네는 쿠로에게 새 옷을 사주고 싶어서 케이타와 쿠로를 데리고 쇼핑을 갔다. 케이타는 현재 상태 때문에 함께 가야 했다. 옷을 꽤 많이 골랐는데 쿠로에게 다 잘 어울려서 전부 다 샀다. 얼마 후 외출이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케이타는 학교에 갔고 쿠로에게 집에 있으라고 어디 가지 말라고 말하며 오후에 돌아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낮 동안 쿠로를 사냥하는 두 사람이 케이타의 집을 찾아 쿠로를 잡으려 했다. 쿠로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쿠로가 아직 완전히 힘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쿠로를 때렸다. 학교에서 케이타는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의심했습니다. 한편 쿠로는 두 사람이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그들을 밀치고 케이타의 손수건을 낚아채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전봇대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케이타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케이타가 도플갱어에 대해 말한 것을 믿게 되었으니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쿠로는 자신의 개에게 케이타의 손수건 냄새를 맡게 해 그를 추적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케이타의 도플갱어 이야기를 믿고 그에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쿠로가 뛰어들어 케이타에게 자신과 함께 싸우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선생님이 자신의 추격자 중 한 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본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두 사람 모두를 그곳에 가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쿠로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었고 그녀는 아직 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세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팔꿈치로 그를 쳐서 벗어났다. 두 사람은 계속 무술을 주고받았지만 쿠로는 교실 밖으로 날아갈 정도로 완전히 제압당했다. 선생님이 계속 쿠로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본 케이타는 다가가 소화기를 잡았다. 선생님이 그를 쫓아오자 케이타는 선생님의 얼굴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쿠로의 탈출을 도왔다. 하지만 선생님은 재빨리 두 사람의 길을 막았다. 쿠로는 그에게 함께 싸울 것을 생각하며 힘을 합칠 것을 원했다. 그녀는 선생님이 케이타를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망쳤지만 반격하려다 선생님에게 차여 날아갔다. 케이타는 선생님에게 애원했지만 선생님은 리사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지닌 케이타가 쌍둥이의 힘을 모두 흡수하여 고위 인물이 되기를 바랐다고 후회하며 말했다. 케이타는 그제야 선생님이 리사의 힘을 쌍둥이에게 옮기도록 사고를 조작하여 더 높은 레벨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리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생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힘을 합쳤고
쿠로는 재빨리 달려들어 선생님의 턱에 어퍼컷을 날리고 학교 건물 밖으로 날려버렸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쳤고 케이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궁금해했다. 한편 케이타의 에이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케이타가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일하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일을 하는 동안 한 남자가 갑자기 그녀의 근처로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 남자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린 소녀가 나타나 그 남자를 끌어냈다. 두 사람이 떠나자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에이킨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며칠 전에 감지했던 수호자의 에너지가 계약으로 인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어떻게든 케이타의 에케인은 수호자와 매우 유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케인이 갑자기 달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케이타와 쿠로는 식당에 들렀습니다. 쿠로가 무엇을 주문할지 고민하자 케이타는 아무거나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타는 에케인과 만나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에케인은 왜 케이타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케이타는 경찰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쿠로 또한 적들이 경찰에 침투했기 때문이 아니라 길가 노점에서 바나나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쫓겼던 경험 때문에 경찰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명백한 절도였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탈출하기 위해 벽을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나쁜 사람들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쿠로는 에케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문할 수 있는지 물었고 케이타의 형제자매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서 기뻤습니다. 에케인은 케이타가 시간을 내어 설명한다면 경찰이 그들을 도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쿠로는 도시에서 일어난 모든 이상한 사건들이 자신의 오빠 때문이라고 밝혔고 오빠를 처리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케이타와 힘을 합친다면 모두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갖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위험에 처했고 이제는 집에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알아채자 그는 앉아서 조용히 있었다. 에케인을 따라온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감지한 수호자가 누구인지 알아냈고 당장은 쿠로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한편 쿠로의 오빠 히우는 선생님을 데려와서 목숨을 구할 정보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히우에게 자신이 만난 사람이 쿠로라고 말했고 히우는 선생님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보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자신의 쌍둥이를 물리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히우는 그에게 몇 가지 실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차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실제로는 회장 유키의 명령으로 몇몇 중요한 인물의 도플갱어를 찾는 일을 한다. 유키는 데이차이가 필요한 중요한 도플갱어를 빨리 찾기를 바란다. 데이차이는 책상에 앉아 케이타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와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인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케이타의 무리는 쿠로의 식비를 모두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갑자기 케이타는 카르가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에이킨을 재빨리 데리고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뒷문으로 달려가 골목길을 통해 도망치려 했지만 여러 명의 오토바이 탄 사람들에게 막혔습니다. 그들은 히우의 사람들이었고 쿠로를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부하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공격을 시작했고 쿠로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그녀를 묶고 차로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케이타는 쿠로에게 힘을 주는 계약을 활성화하려 했지만 그의 여동생이 뒤에 남겨졌고 그 때문에 그들을 미행하던 남자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히우의 부하들에게 물러날 것을 명령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비 없이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만했기에 케이타는 그들을 모두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케이타가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쿠로는 상대가 수호자와 계약자 한 쌍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에케이는 그들 둘을 알아보고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케이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여동생을 따라 자신과 쿠로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케이타에게 다가오자 케이타는 주먹으로 맞받아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여동생을 끌어들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명은 도전을 받았다고 느끼며 그가 싸울 용기가 있는지 물었다. 쿠로는 싸움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상대에게 달려들었다. 쿠로가 첫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적은 쿠로의 손을 잡아채 그녀를 물러나게 했다. 그녀는 다시 달려들어 연속 공격을 퍼부었지만 발차기에 밀려났다. 하지만 그녀는 발차기를 막아내고 훅 펀치를 날렸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을 피하고 그녀에게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통일 국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차기를 날렸고 쿠로는 피했지만 얼굴에 가볍게 맞았다.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쿠로를 압박하며 공격했다. 그 소녀는 케이타에게 통합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쿠로가 그렇게 땅에 밀려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쿠로가 케이타 같은 사람과 계약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케이타는 쿠로가 항상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깨닫고 쿠로에게 전투 의지를 전달하여 그녀가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그녀에게 통합하면 이길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 후 통합했고 쿠로는 이제 훨씬 빨라져 남자를 완전히 제압했다. 그녀는 그 후 불꽃 펀치를 날려 상대를 날려버렸다. 그 소녀는 그들에게 그것은 일반적으로 엑시드라고 불리는 특수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오토바이를 탄 자들이 사용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것은 저급 버전이었지만 그들 같은 수호자들은 원본 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수호자가 계약 파트너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 생성됩니다. 그러자 쿠로는 그것을 끝내려 하고 또 다른 엑시드를 날리려고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도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방패를 만들어 쿠로를 막았습니다. 그들의 쪽에서는 이제 통합을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케이타는 이제 에너지가 바닥났지만 상대편은 자비를 보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후 많은 복제품을 만들어 계속 쿠로를 공격했다. 쿠로와 케이타는 둘 다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단지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고 이 싸움은 케이타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한 자기 방어였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그 후 케이타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들은 둘 다 유럽 가디언 연맹 소속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에너지 불균형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으며 에이케인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단서를 찾았다. 그 이유는 어떤 기간 동안 가디언과 접촉했기 때문일 수 있다. 케이타는 일본의 이상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물었고 누군가 8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이 사진이 유일한 단서라고 조사했다. 한편 희우는 부하들이 무능하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케이타 일행은 고향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그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정말 그의 어머니인지 혹은 소스라치게 닮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사진은 어머니 사망 반년 전에 찍힌 것이었기에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았다. 연합은 여전히 이러한 이상 사건의 배후를 찾지 못했다. 시간이 되었기에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케이타는 다시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이제 쿠로와 함께 싸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 그들은 케이타의 여동생 에이케인에게 배움을 받았고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돌아온 두 연합대원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하고 조직으로부터 더 명확한 정보를 기다린 후 행동하기로 했다. 쿠로는 사진에서 본 수호자를 찾고 있는 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케이타의 어머니 고향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어머니에 대한 미스터리를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케이타는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녀가 어머니의 고향에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쿠로는 수영해서 가려고 했지만 케이타는 에이케인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쿠로는 목욕을 하러 갔고 케이타는 미스터리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며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불치병에 걸린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약을 구하기 위해 희우를 위해 일하는 빨간 머리 소녀를 만납니다. 희우는 그녀에게 쿠로를 되돌려오고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라고 요청합니다. 한편 케이타와 쿠로는 어머니의 고향인 오키나와로 가는 티켓을 예약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타는 돈을 가져오기 위해 옛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고
에이케인에게 오키나와 여행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쿠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더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파트를 떠나려는 순간 붉은 머리 소녀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미카미라고 소개하며 자신도 수호자이지만 쿠로를 데려가는 임무를 맡았고 케이타가 쿠로를 넘기면 그를 내버려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타가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하자 그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쿠로는 케이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아파트에서 뛰쳐나와 에이케인과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케이타는 여동생에게 쿠로를 만나고 싶다고 전화했습니다. 미카미는 케이타를 다시 보고 싶다면 쿠로를 지정된 장소로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케이타가 붙잡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동맹 2명은 히우의 부하들의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사람들에게 진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히우는 데이차이와 그의 보스 라신을 만났는데 그들은 자신의 우월한 종족이 세상을 지배하고 수호 종족을 능가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수호자 그룹은 히우의 부하들의 은신처를 처리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그들이 한 방에 에너지를 빨아들인 수호자들의 시체를 쌓아 놓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히우가 다른 수호자들에게서 에너지를 빨아들인 곳을 발견했는데 그는 수호자들의 신성한 땅에서 훔친 돌을 사용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미카미는 케이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타가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면 약한 그릇인데도 왜 쿠로가 그와 계약을 맺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너무 적은 에너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수호자가 약한 그릇과 계약을 맺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더 설명하기 전에 그녀는 남편을 봐야 했습니다. 쿠로는 장소를 찾아 혼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에이킨에게 케이타를 데리고 나와 함께 오키나와로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카미는 쿠로의 도착을 알아차리고 남편에게 밖에서 시끄러워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남편이 왜 낫지 않았는지 알겠습니다. 그는 미카미가 가져온 약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쿠로는 케이타가 무사해서 매우 기뻤지만 그가 약한 쌍둥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여전히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카미는 약한 쌍둥이와 계약을 맺는 것은 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한 쌍둥이는 초월 기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을 싸움에 강요하면 노화되어 서서히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카미의 남편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미카미와 계약을 맺었지만 자신이 약한 쌍둥이임을 알고 있었고 비록 3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늙었다고 밝혔다. 미카미는 케이타와 쿠로가 자신처럼 서로를 믿지 않는 것을 후회했다. 미카미는 쿠로가 케이타를 단지 싸움을 돕는 도구로만 여기기 때문에 고의로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쿠로를 죽이고 케이타를 해방시키려고 했다. 미카미의 계약자는 그녀를 돕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투에서 죽기를 바랐지만 이제 미카미는 그의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케이타에게 정말 쿠로가 죽기를 바라는지 물었다. 왜 그는 그녀의 싸움을 돕지 않는가? 케이타는 눈앞에서 많은 죽음을 목격한 후에야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쿠로를 믿고 자신의 힘을 그녀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러자 미카미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통합을 사용하여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돌진하여 쿠로를 들이받아 밀어냈다. 양측 모두 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싸움을 너무 오래 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미카미가 쿠로를 쓰러뜨리고 일련의 공격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녀의 계약자는 생명의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쿠로는 상황을 역전시킬 단 한 번의 공격을 가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어했다. 미카미가 양손을 들자 쿠로는 엑시드 공격으로 맞섰지만 미카미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고 주먹을 날려 쿠로를 기절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계약자 역시 생명력을 소진하고 사망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싸울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케이타의 일행은 집으로 돌아왔고 쿠로는 에이켄이 함께 오키나와에 갈 수 있게 되어 기뻤다. 케이타는 여전히 망설였다. 싸우면 자신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하요는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그곳이 털리고 자신의 귀중한 돌이 도난당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곳을 털은 자들을 추적하도록 사람들을 보냈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누구도 쿠로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쿠로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타의 일행이 떠나려던 중 예상치 못하게 하유의 부하 2명에게 쫓기는 한 커플을 만났다. 세 사람은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따라갔지만 한참 쫓다가 여자가 넘어지자 남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쿠로는 그 남자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소녀는 달려들어 한 명의 입을 발로 차고 다른 한 명에게 팔꿈치를 날렸다. 그들이 소년을 붙잡으려 하자 소녀는 뒤로 뛰어 한 명의 얼굴을 발로 차고 뛰어올라 다른 한 명을 때렸다. 소녀는 처음부터 싸웠어야 했다고 불평했다. 쿠로는 소년을 야쿠모라고 불렀고 소녀는 쿠로를 공주로 알아보고 재빨리 달려갔다. 쿠로는 부족의 공주였고 야쿠모는 이제껏 그녀를 찾고 있었다. 소녀는 리오나였고 그녀는 다른 자아들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흡수했다. 리오나는 지상에서는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운영하지만 비밀리에 그녀와 같은 강화인간을 만들어내는 도시 최대 기업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들은 리오나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삶을 약속했지만 리오나는 매일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도망쳤다. 도망치던 중 우연히 야쿠모에게 구조되어 그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야쿠모가 그렇게 강했던 이유는 히우의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카토는 그 기업이 왜 그런 강화인간을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업이 여러 명의 강화인간을 오키나와로 보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쿠모는 그 기업 회장이 라이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토는 라이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쿠로에게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야쿠모는 쿠로가 가장 강력한 수호자 집안인 시가미 일족의 족장의 딸이자 라이젠이 사실 히우가 아닌 그녀의 오빠라는 점을 들어 카토에게 말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쿠로는 자신과 그녀의 일족이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호자들이 지켜보는 성지에 살고 있다고 카토에게 말했습니다. 평소 성지에서 그녀와 라이젠은 어머니에게 성지의 미래를 이어나기 위해 꿈속으로 들어가는 의식에 참여하도록 데려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셨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쿠로는 야쿠모에게서 오빠가 대부분의 일족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잠깐, 오빠가 일족을 죽이고 동생은 오빠에게 복수를 하려 한다. 왜 이 배경은 익숙해 보일까? 쿠로는 오빠가 어머니를 데리고 성석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둘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일족의 시체들을 보았고 도착했을 때 오빠는 이미 어머니를 죽인 후였다. 라이젠은 세상을 바꾸고 균형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그곳에 두고 천천히 죽게 했고 이제 그녀는 라이젠을 찾아 왜 일족을 공격했는지 누구보다 사랑했던 일족을 왜 공격했는지 묻고 싶어한다. 놀랍게도 히우가 둘 다 만나러 왔다. 쿠로에 따르면 그는 성역의 인간을 데려와 실험한 후 부족에서 쫓겨났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수호자의 에너지를 추출하여 고레벨 인간에게 이식하여 인공 수호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히우는 쿠로가 케이타를 버린다면 라젠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쿠로는 거부했고 히우는 쿠로를 밀쳐내고 케이타를 발로 찼다. 그는 쿠로가 케이타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케이타에게도 통합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타를 쿠로에게 합당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케이타는 여전히 통합을 사용하는 것에 망설였고 히우는 케이타가 통합을 사용하지 못하는 약한 쌍둥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케이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쿠로를 위해 싸우기 위해 자신의 힘을 해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초월 공격을 시도했지만 히우를 조금 밀어낼 뿐이었다. 그는 반격했고 그때 리오나와 야쿠모가 도착했다. 둘 다 통합을 사용했고 야쿠모는 히우를 향해 돌진하며 주먹을 날렸다. 반격을 성공시켰지만 히우는 나중에 그들과 만나기로 하고 다음에는 통합을 위한 계약자를 데려오겠다고 결정했다. 히우는 나중에 자신의 부하를 만났고 부하는 탈출한 실험체의 위치를 찾았다고 알렸다. 하지만 히우가 이미 리오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 부하는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고 제거되었다. 케이타는 이제 쿠로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고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나중에 비행기에 탑승했고 케이타는 외가에 방문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키네는 케이타와 더 친밀해지기로 결심했어요. 어쨌든 케이타는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케이타는 쿠로가 오해할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쿠로는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얼마 후 그들은 오키나와에 도착했지만 쿠로는 그곳의 에너지 수준이 이상하게 높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것을 제쳐두고 그들은 곧바로 차를 빌려 케이타의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쿠로는 바다를 열심히 바라봤지만 케이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지겹다고 말했어요. 한참을 달린 후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해 케이타의 할아버지 집을 찾았어요. 케이타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안으로 들어갔지만 찾을 수 없어서 뒷마당을 확인했어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히 무술 연습을 꾸준히 해서 나는 70세가 넘었지만 아무도 두렵지 않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케이타는 할아버지께 사진을 보여드리며 어머니가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여기에 오셨는지 여쭈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쿠로가 쌍둥이에 대해 언급하자 할아버지는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하려 하자 케이타가 말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가 아직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눈치채고 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손자를 위해 성대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케인을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지만 그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한 잔 마시기로 한 그녀는 계속해서 더 마시다가 정신없이 취했습니다. 그러자 케이타는 쿠로를 불러 함께 밤하늘을 보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타가 이전보다 더 편안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다음 날 케이타의 무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해변으로 갔다. 그날 오후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하게 섬의 두 경비병을 만났다. 그들은 케이타의 무리가 신성한 돌을 훔치러 온 다른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설명하려고 했지만 두 경비병은 듣지 않고 공격해왔다. 쿠로는 방어하려 했지만 그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매우 빨랐다. 케이타가 합체하려 하자 그중 한 명이 로프로 그를 묶어 전봇대에 매달아 합체하지 못하게 했다. 이 순간 그는 연합의 소녀가 가르쳐준 파트너가 싸우는 것을 도울 방법을 여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케이타의 주머니에 있던 그녀가 준 반지가 갑자기 힘을 폭발시키며 케이타가 밧줄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그 후 그는 쿠로와 합쳐 싸웠다. 그녀는 이제 둘 다보다 빨랐고 성공적으로 둘 다 물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주먹을 날렸고 아직도 싸우고 싶은지 물었다. 둘 다 패배를 인정하고 신성한 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슬픔에 울기 시작했다. 한편 대차이는 기업에서 데려온 고위 인물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알렸다. 그들의 임무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에너지 흐름을 끊기 위해 신성한 돌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라이젠과 이 기업은 이 균형이 사회를 부패시켰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위 인물과 그들의 수호자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에너지를 재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이 섬에서 신성한 돌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섬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돌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케이타의 무리는 두 소녀에게서 7년 전 성지를 공격하여 돌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부족 사람들은 모두 그 무리에게 학살당했고 이 두 명만 살아남았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스러운 돌을 지키려고 했고 케이타의 무리는 그 돌에 대한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섬이 위협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섬에는 매우 큰 에너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스러운 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고 떠났다. 한편 대차이는 케이타 역시 섬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했다. 이때 히우는 그의 것을 오키나와로 데려왔고 그는 다시 쿠로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한편 케이타는 생각에 잠겼다. 쿠로의 형이 고위급 인물들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처럼 약한 존재가 세상을 구할 만큼 강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케인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했지만 그녀는 잠꼬대로 그를 얼마나 믿는지 이야기했다. 한편 라이제는 유키에게 오키나와 여행을 간다고 알렸고 곧 유키의 복제품들을 처리하고 그녀를 고위급 인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제야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의 상속을 그녀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이젠은 그때 방문객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알았다. 수호자 연합이 라이젠을 찾기 위해 회사에 왔다. 그 소녀는 과거의 관계 때문에 라이젠을 쉽게 대하지 않고 싶어 했지만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적들에게 포위되었다. 하지만 이 연합은 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공들이 먼저 떠나도록 뒤에 남았다. 그들은 나중에 라이젠을 만났고 이제 우리는 백발의 남자가 슈타이너이고 여자아이가 엑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젠은 그들 둘에 대해 들었고 야쿠모는 라이젠이 그 일족에게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한 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슈타이너는 라이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라이젠이 많은 고위 인물을 만들기 위해 이 기업에 합류한 이유를 듣고 싶어 했지만 라이젠은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젠은 자신이 단지 세상을 재건하고 싶었을 뿐 그 세계의 신이 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슈타이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모두가 라이젠의 엄청난 힘을 볼 수 있었기에 바로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슈타이너가 먼저 공격하자 라이젠은 주로 회피에 집중한 후 그룹 전체에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젠이 떠난 직후 부하들은 엑셀이 능력을 사용해 공격을 막았기에 스타이너 일행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라이젠을 뒤쫓았지만 이미 헬리콥터를 타고 떠난 뒤였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한편 대차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실 케이타의 오랜 친구였으며 케이타의 어머니 죽음을 목격한 후 세상의 도플갱어 원리를 이해한 직후 라이젠을 찾아왔습니다. 대차이는 또한 이 기업 시스템에 잠입하여 라이젠이 이끄는 기업이 비밀리에 고위층 인사를 만들기 위해 도플갱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차이가 라이젠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약자인지 강자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라이젠은 자신이 케이타처럼 약자라고 말했지만 대차이는 여전히 자신의 강한 자아를 죽임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라이젠도 그러기를 바랐고 모든 일이 성공하면 대차이가 계속 자신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쿠로는 케이타의 할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우고 있었고 케이타는 몰래 해변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무술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도플갱어를 만났고 그녀 또한 전에 그를 만났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진 속의 사람이 맞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이 섬의 수호자와 싸우기 위해 여기에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고 도플갱어 규칙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불행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한편 섬에 남은 2명의 수호자 소녀들은 쿠로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다행히 살아남은 부족의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이 그들을 없애려고 돌아온 배신자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케이타가 돌아오지 않자 쿠로는 그를 찾으러 나섰고 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알리러 온 빨간 머리의 수호소녀를 만났다. 그때 헤이유가 쿠로 앞에 나타났고 빨간 머리 소녀는 그를 자신의 부족 전체를 학살한 자로 알아봤다. 하지만 그녀가 달려들자 헤이유는 그녀를 그 자리에 넘어뜨리고 쿠로를 붙잡았다. 그는 그녀의 케이타는 이미 시체가 되었을 거라고 말했다. 케이타 어머니의 도플갱어는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의 몸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헤이유는 그 후 쿠로를 동굴로 데려가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 에너지가 다 빠진 듯했던 케이타는 쿠로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일어섰다. 도플갱어 소녀는 그가 쿠로에게 가기 전에 자신을 밟고 넘어가기를 원했고 그는 반지를 들어 그녀에게 공격을 가했다. 그녀는 패배했고 케이타는 그냥 떠났습니다. 쿠로는 헤이유에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지만 돌기둥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이곳이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타가 그들을 찾아와 쿠로에게 헤이유와 맞서 싸울 힘을 주었습니다. 그 후 쿠로가 케이타에게 달려가자 헤이유에게 막혀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붉은 머리 소녀는 이제 깨어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할아버지와 아케이는 그녀를 찾기 위해 재빨리 달려가야 했습니다. 한편 검은 머리 소녀는 라이센을 만났고 그는 이 섬에서 성석을 얻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헤이유가 계속 움직이자 엑시드를 사용할 기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헤이유를 기습하려고 했지만 그 도플갱어 소녀가 헤이유에게 경고해 그의 공격을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케이타는 이제 그녀의 이름이 시노부이고 그녀가 헤이유와 계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머지드와 헤이유는 쿠로에게 자신의 엑시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물총알을 만들어 쿠로에게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는 물을 얼음으로 바꿔 쿠로에게 얼음창을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 피할 수 없었고 돌기둥에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케이타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이유는 약한 복제체일 뿐이고 케이타의 어머니가 가장 강력한 복제체였다는 사실을 둘 다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는 어머니를 죽여 고위급 인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경우는 특별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 특별한 경우 때문에 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차이는 에이켄을 만나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대차이가 에이켄을 초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케이타도 거기 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헤이유는 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주변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합체 형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헤이유는 파트너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한히 합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쿠로에게 자신의 엑시드가 모든 종류의 액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쿠로의 몸속 피를 이렇게 얼리거나 폭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쿠로를 고문했습니다. 케이타는 이제 시노부가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불평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힘과 행운을 빼앗아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행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쿠로가 합쳐지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케이타에게 자신의 작은 힘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쿠로는 엑시드를 발동시켜 헤이유 쪽으로 다가갔다. 헤이유의 힘을 시험해보려 했지만 쿠로의 전력 펀치를 맞고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케이타는 쿠로가 전력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실어주려고 했다. 그리고 쿠로는 케이타가 언제 이 기술을 익혔는지 몰랐다. 케이타는 이제 시노부가 죽어가는 것을 알아챘다. 시노부는 다시 한번 인생이 자신에게 불공평했다며 죽고 싶지 않다고 불평했다. 케이타는 이제 시노부처럼 되는 것이 약한 도플갱어가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준 이 세상의 원칙이 더욱더 싫어졌다. 케이타는 시노부를 동굴에서 데리고 나오다 데이차이를 만났다. 케이타는 즉시 데이차이를 알아보았지만 갑자기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었다. 케이타는 나중에 데이차이의 집에서 깨어났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이름을 바꿔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데이차이는 케이타가 약한 도플갱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케이타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직접 말했다. 하지만 데이차이는 그에게 라이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라이젠과 싸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데이차이는 케이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이 세계의 도플갱어 원리를 발견했을 때 라이젠의 회사를 찾아가 라이젠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동시에 그의 도플갱어 중 한 명이 사고로 죽었고 그는 그 도플갱어의 신분을 빼앗아 살기로 결정했다. 데이차이는 원래 라이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돕고자 했지만 라이젠이 도플갱어의 원리를 이용해 세상을 조종하려 했기에 그와 싸우고 싶어 했다. 데이차이는 도플갱어의 운명은 인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더 이상 수호자의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때가 왔다. 몇 년 전, 데이차이는 항상 공부를 잘했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는 직설적인 성격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데이차이에게 짜증을 냈다. 케이타는 항상 일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지만 데이차이는 케이타가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서도 아무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위선자로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서로를 찾아 친구가 되었다. 케이타는 데이차이가 아무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 부족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케이타는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에 아무와도 친구가 되지 않았다.
데이차이는 운명을 거스를 수 있고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케이타는 데이차이의 실종 소식을 듣고 그 저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차이는 케이타의 도움을 원했는데 이제 케이타가 남은 자신의 존재들의 위치를 찾아 만나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 약한 도플갱어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케이타는 그때 생각할 시간을 가졌고 쿠로는 데이차이를 만나 레이젠의 위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오자 에이킨 수녀가 케이타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쿠로는 더 이상 케이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케이타는 나중에 쿠로를 끝까지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쿠로에 대해 데이차이에게 물어보러 갔고 그녀가 먼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를 뒤쫓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쿠로는 다시 빨간 머리 소녀를 만났습니다. 둘은 흑발 소녀를 찾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빨간 머리 소녀가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섬 부족의 상인이 흑발 소녀의 피를 물에 섞었더니 놀랍게도 바다에 섬이 나타났습니다. 에이킨 수녀는 케이타를 뒤쫓아가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라이젠은 그 섬으로 향하고 있었고 쿠로와 붉은 머리 소녀는 케이타를 만났고 케이타는 파트너인 쿠로를 돕기로 했습니다. 한편 데이차이는 에이킨 수녀에게 약한 도플갱어이자 본체가 기업 회장의 딸 유키인 그녀에게 자신의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니 머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데이차이는 갑자기 유키를 불렀습니다. 쿠로와 케이타는 이제 성스러운 돌이 있는 곳에서 라이젠과 마주쳤습니다. 쿠로는 라이젠을 쓰러뜨리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파트너가 약한 존재일 뿐인데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그냥 말만 하게 두지 않을 것을 알고 그녀는 즉시 케이타와 합쳐 싸웠습니다. 쿠로가 초월 공격을 시도했지만 라이젠은 친여동생인 쿠로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전혀 소용없었다. 잠시 동안 싸운 후 라이젠은 케이타가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라이젠은 재빨리 쿠로의 약점을 간파하고 반격하려던 순간 케이타가 반지를 이용해 기술을 발사하며 쿠로를 지원했다. 하지만 라이젠은 그가 아직 너무 미숙하다고 선언하며 쿠로를 날려버렸다. 케이타는 쿠로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지만 케이타는 여전히 쿠로를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싶어 했다. 라이젠은 케이타가 진정한 계약자임을 인정했고 그들을 여기서 함께 죽게 내버려 두는 것으로 그들의 숭고함에 경의를 표할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야쿠모가 케이타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났다. 곧이어 스타이너와 다른 이들도 도착했다. 엑셀은 쿠로에게 서둘러 떠나고 이곳을 그들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케이타가 너무 늦기 전에 치료를 받도록 쿠로와 함께 갔다. 슈타이너와 엑셀은 싸우기 위해 합체하기 시작했다. 슈타이너는 공격을 하기 위해 돌진했고 라이젠이 파트너 없이도 자신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라이젠은 속도면에서 더 강했지만 주먹의 힘은 슈타이너만큼 강하지 않았다. 라이젠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가짜 공격을 한 후 뒤로 돌아가 그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슈타이너가 라이젠을 끝내려는 순간 라이젠은 한 손으로 공격을 막았다. 라이젠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 싸움을 계속했다. 쿠로의 일행이 섬에서 탈출하려고 했지만 라이젠의 부하들에게 포위되었고 야쿠모와 리오나는 합체하여 그들과 맞서 싸웠다. 한편 슈타이너는 엑시드를 사용하여 자신을 5명으로 분리하고 끊임없이 공격하여 라이젠을 곤경에 빠뜨렸다. 그는 동시에 5명의 자신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없었고 슈타이너는 그를 심하게 때렸다. 그는 자신과 라이젠의 차이점은 자신에게는 힘을 활용할 파트너가 있지만 라이젠에게는 없다는 것을 밝혔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일어서 싸웠다. 라이젠은 그들이 함께 공격했을 때 사용했던 기술을 다시 사용했지만 엑셀은 방패로 막았다. 하지만 라이젠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기술을 계속해서 발사했고 엑셀은 그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얻는지 의아해했다. 라이젠은 엑셀의 방패를 뚫었지만 바로 그 후 슈타이너가 달려들었다. 둘 다 서로의 힘에 날아갔다. 야쿠모 일행은 이제 라이젠의 부하들을 처리했지만 바로 그 후 슈타이너의 복제체 중 하나가 엑셀을 이곳으로 데려왔다. 양모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해서 일부러 엑셀을 저장했습니다.
슈타이너는 이제 패배했지만 라이젠과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라이젠 또한 이 전투 때문에 슈타이너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라이젠은 성스러운 돌에 손을 넣어 파괴하려 했지만 그 힘이 방출되는 순간 놀랍게도 라이젠은 빛의 창에 꿰뚫렸습니다. 그 창을 던진 사람은 선 부족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는 레가였습니다. 사실 레가는 대차이와 계약을 맺었고 둘은 비밀리에 라이젠을 배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순간 배신당할 줄 예상하지 못했고 대차이는 성스러운 돌이 부서졌을 때 라이젠과 싸울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라이젠의 의지에 따라 세상을 바꿀 차원문을 만들 것이고 그것을 닫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은 바로 라이젠 자신이었습니다. 라이젠은 그 차원문에 빨려 들어갈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대차이가 이 세상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고 그를 제거한다고 해서 대차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섬 한가운데에 블랙홀이 생겼다. 6개월이 지났고 라이젠의 예측대로 세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쿠로는 싸울 의지를 잃고 무의미하게 방황하고 있었다. 대차이는 다른 나라보다 일본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고위 인간들을 계속 만들어 일본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으려 했다. 수호자 연맹 또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차이와 협력해야 했다. 대차이는 회장의 딸 유키 때문에 여전히 골치를 썩고 있었다. 유키는 자신이 그저 약한 도플갱어일 뿐이라는 것을 몰랐고 여전히 자신의 지위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카인 수녀는 여전히 케이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대차이가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러 왔다. 대차이는 에이카인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고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케이타를 아직 찾지 못했으니 케이타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녀를 여기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차이는 에이카인에게 라이젠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유키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고 유키는 이제 라이젠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슈타이너 팀의 전 멤버들과 야쿠모는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차이 사이트에서 떨어진 비밀 장소에 숨어 있었고 원래는 에이카인을 찾기 위해 그 기업을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상관들에게 막혔습니다. 쿠로는 이제 케이타를 방문하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여전히 케이타를 돕기 위해 에이카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케이타의 할아버지는 또한 그를 돌보기 위해 이곳에 있었고 쿠로는 케이타가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한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슈타이너 팀은 유럽으로 돌아가는 대신 일본에 머무르기로 했는데 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그 대기업을 모두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슈타이너의 유언을 이어받아 끝까지 주인공들을 지원할 것이었다. 하지만 작전을 세우던 중 갑자기 그들의 위치 정보가 유출되었고 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그들은 회사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대차이를 위해 케이타를 찾고 싶어 했다. 쿠로는 이제 케이타의 위치로 재빨리 달려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싸움에 남겨두어야 했다. 적들 또한 쿠로를 추격하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압했고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가만히 서서 맞을 것을 기다렸다는 점이었다. 야쿠모는 이제 강력한 상대를 만났다. 리오나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었기에 상대가 죽을지 여부를 걱정하지 말고 전력으로 싸우라고 야쿠모에게 말했다. 이때 쿠로는 케이타의 방까지 가까스로 도착했지만 고위급 인물 2명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슈타이너의 부하인 베르나르트는 적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법 방패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들은 이제 쿠로를 제압하고 케이타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쿠로는 이미 케이타를 돕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케이타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케이타가 있는 곳으로 던져졌고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해 싸우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를 더 다치게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케이타는 도망치기만 하던 자신에게 세상의 진실을 보여준 쿠로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내던져져 3개의 벽을 뚫고 지나갔지만 다시 일어서서 적에게 초월 공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방패를 사용하려 하자 그녀는 연달아 여러 번의 초월 공격을 퍼부었고 방패는 순식간에 부서졌고
적은 그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쿠로는 야쿠모의 위치로 달려가 그룹을 도왔다. 케이타가 의식을 되찾은 것을 본 모두는 사기를 높였고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 적의 방패를 깨고 엑시드 공격으로 적을 마무리 지었다. 모든 적들이 물러났고 케이타는 이제야 자신이 그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쿠로에게 감사를 표했고 쿠로는 이제 케이타의 힘으로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한편 그룹 회장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유키와 결혼하면 대차이에게 부회장 자리를 물려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녀들은 회장이 부회장 자리를 자기들 중 한 명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불만을 표했지만 대차이가 결혼을 통해 회장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었다. 대차이는 곧 케이타가 의식을 되찾고 그룹과 함께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찾았다. 대차이는 케이타가 계속 싸우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생각했고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케이타의 일행은 현재 버려진 지역에 머물고 있었지만 조만간 그 기업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을 알고 있었다. 케이타는 대차이를 믿은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여동생 에이카인이 대차이의 손에 넘어갔다. 쿠로는 나중에 야쿠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성지에서 떠난 이유를 질문했고 이제 레이센이 필요한 답을 얻기도 전에 죽었다. 이러한 가짜 평화는 세상이 불균형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었다. 적어도 그녀는 케이타와 에이카인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완전히 이룰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에이카인은 이 방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궁금해했다. 이때 유키는 레이센 없이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에 한탄하고 있었다. 뜻밖에도 언니가 전화해서 대차이에게 이용당했고 유키는 그저 약한 그릇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여동생이 유키의 본체 위치를 알아냈으니까? 가족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대차이 손에 회사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키를 지지할 것이다. 그날 밤 유키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여동생과 만나기로 했지만 대차이가 나타났다. 그는 이미 여동생의 음모를 눈치챘고 그들보다 먼저 행동했으며 대차이는 그녀의 가족이 여전히 매우 영리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대차이는 유키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심지어 그녀가 항상 신뢰했던 라이센조차 그녀를 이용했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해야 했다. 그래서 대차이는 그녀에게 미리 정해진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결말을 만들 것인지 직접적으로 물었다. 한편 케이타는 대차이를 찾아 답을 얻으려고 계획했지만 모두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베르나르트가 그들을 찾아와 대차이가 새로운 부회장을 환영하는 파티를 열려고 하며 그들은 그 파티 중에 공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파티는 나중에 열렸고 연합수장도 참석했습니다. 대차이는 유키에게 몸이 불편하면 가도 된다고, 어차피 아무도 유키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되는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리사의 도플갱어는 파티에서 약한 도플갱어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유키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의 아가씨가 실제로 약한 도플갱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이는 유키를 더욱 비탄에 빠뜨려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케이타의 일행은 이 기업에 잠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팀을 예상치 못하게 만났지만 그들은 베르나르트가 준비한 아군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차이가 나서서 그들이 고위 인사이기는 하지만 약한 존재들의 희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그들 덕분에 현재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방 속 총을 발견하고 스스로 최후를 맞이하려던 유키는 갑자기 대차이와 맞서려 파티장으로 뛰어드는 케이타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약한 존재임에도 운명을 극복하려 할 것이며 대차이가 이용하는 이중성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믿었다. 그 말은 유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그녀는 자살하려던 의도를 버렸다. 그러자 건물 전체에서 폭발이 잇따랐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파티장에서 도망쳤다. 연합의 수장은 상황을 확인하려 달려갔고 거기서 베른하르트 일행을 만났다. 그는 베른하르트와 그의 팀을 처리하라고 병사들을 불렀지만 베른하르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케이타는 대차이에게 여동생의 위치를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했다. 갑자기 누군가 15층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케이타는 대차이가 자신의 여동생 아이카인을 그곳에 감금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대차이는 쿠로와 케이타 사이에 레가를 세우며 레가가 라이젠을 쓰러뜨린 사람이라고 밝혔다. 케이타는 쿠로와 합체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주저했고 케이타는 직접 행동을 취했다. 둘은 합쳐 공격을 시작했다. 한편 야쿠모와 리오나는 케이타에게 도달하기 위해 길을 뚫고 있었고 베르나르트는 반대편에서 상대들을 압도하며 싸우고 있었다. 야쿠모는 우연히 이상한 방에 도착했다. 쿠로가 레가에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자 케이타는 적극적으로 엑시드를 사용하라고 말했지만 레가는 이를 막고 쿠로를 날려버렸다. 레가가 앞으로 돌진하려는 순간 베른하르트가 나타나 그를 막았고 둘은 도망칠 수 있었다. 이제 총을 든 유키는 에이케인을 찾기 위해 방에 도착했다. 그녀는 대차이가 자신이 약한 존재라고 에이켄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실은 정반대였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녀는 에이켄의 운명을 이어가도록 자신의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더 이기적이 되었다. 이 세상의 법칙을 어기더라도 에이켄을 죽이고 살아가고 싶어졌다. 야쿠모는 예상치 못하게 지인인 신라를 만났고 대차이는 유키를 막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유키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그녀는 에이켄의 가슴 아픈 말을 들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평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이켄은 주요 존재였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약한 존재였기에 유키의 감정을 이해했다. 이 말을 들은 유키는 에이켄을 죽여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갑자기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이때 대차이가 들어와 유키의 손에서 총을 빼앗고 그녀를 때렸다. 그는 유키가 주요 존재를 만나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그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도왔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다. 대차이는 유키가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싫어하자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유키의 가족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에이킨이 유키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대차이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쿠로와 케이타는 야쿠모의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쿠로는 신라를 다시 만나 놀랐습니다. 그는 예전에 라이신의 측근이었지만 라이신이 사라진 후 대차이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타는 그제야 자신이 옆집에 살던 어린 소녀의 주체적 존재와 계약을 맺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합체 후 신라는 앞으로 돌진하여 쿠로를 엄청난 속도로 날려버렸습니다. 쿠로는 반격하기 위해 케이타에게 힘을 받아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라는 쿠로를 잡고 록리의 연꽃과 같은 주체적 연꽃 기술을 사용하여 쿠로를 머리부터 땅에 처박히게 했습니다. 리오나는 케이타에게 위의 소녀의 에너지가 엄청나니 이기려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자 그는 쿠로에게 자신의 힘을 전달했지만 그녀가 엑시드를 사용하려는 순간 공격이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라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공격을 계속했다. 이때 대차이는 유키 대신 죽고 싶지 않다면 죽을 운명인 자를 동정할 필요가 없다며 아이카인에게 비켜달라고 한다. 한편 야쿠모는 쿠로가 케이타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만 정신은 그것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의 감정이 그것을 거부하여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야쿠모는 먼저 공격하여 케이타가 지금 당장 쿠로의 감정을 조절할 방법을 찾도록 강요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야쿠모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반지를 사용하여 신라를 향해 발사했다. 신라는 빗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천장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천장을 향해 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마침 천장은 대차이와 두 소녀가 서 있던 곳이었다. 쿠로는 개와 재회했고 케이타는 에이켄 수녀를 다시 만났다. 그는 또한 유키를 만났고 그녀가 에이켄 수녀를 가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차이의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떠나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었다. 베르나르와 그의 동료들은 대차이의 사람들에게 매복 공격을 당해 패배했고 레가는 도망쳤다. 케이타의 일행은 유키와 에이켄이 헬리콥터에 탄 후 뒤쫓아갔다. 야쿠모가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뒤처졌고 그때 레가는 기술을 사용하여 야쿠모의 길을 막았다. 케이타는 에이켄을 유키에게 넘겨주고 둘 다 먼저 가라고 말했다. 유키는 마지못해 떠났다. 에이켄은 그 후 케이타의 안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헬리콥터가 고장나면서 둘 다 강으로 떨어졌다. 유키는 어느 정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헬리콥터와 함께 가라앉았다. 한편 케이타는 이제 대차이에 의해 그의 환생 중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대차이는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거나 바로 여기서 그의 주요 환생을 죽여 특별한 케이스가 되거나. 케이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살고 싶지 않아 거절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쿠로와 다시 한번 합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 또한 감정을 조절하고 쿠로에게서 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둘은 다시 성공적으로 합쳐졌고 그들의 상대는 신라였습니다. 야쿠모는 싸우고 싶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쿠로는 자신이 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쿠로는 돌진하여 공격했고 어떻게든 신라를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 공격 시 둘 다 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후 쿠로와 신라는 계속해서 기술을 주고받았고 쿠로는 엑시드를 사용할 기회를 포착하여 신라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고 이제 레가와 대차이가 둘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케이타는 지쳐 보였지만 쿠로에게 계속 싸우기 위해 단결을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차이는 케이타가 완전히 지쳤다고 확신했습니다. 쿠로는 레가와 싸우러 달려가고 케이타는 뒤에 남아 대차이를 기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차이는 방패로 공격을 막았습니다. 레가는 익시드를 사용하여 빛의 검을 만들어 쿠로를 공격했습니다. 쿠로는 막았지만 계속 밀려나다가 결국 모퉁이에 몰리기 전에 겨우 막아냈습니다. 레가는 다음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대차이는 케이타가 그들 사이의 차이를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타는 쿠로에게 익시드를 사용하여 반격하라고 했습니다. 레가 역시 익시드를 다시 사용하여 두 공격이 충돌했지만 쿠로는 레가를 기습하여 밀어내는 또 다른 익시드 공격을 풀었다. 하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쿠로는 이제 케이타의 주인격이 자신의 힘을 서서히 흡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대차이는 케이타의 주인격을 이곳으로 데려와 더럽게 행동했지만 그것은 케이타가 자신의 주인격을 죽이거나 죽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쿠로가 계속해서 공격받는 것을 보며 케이타는 선택하기가 더 힘들어졌지만 이제 그의 힘은 완전히 고갈되었다. 케이타는 여전히 쿠로가 일어서서 계속 싸우기를 바랐다. 그러나 케이타의 힘과 익시드 없이 대차이는 쿠로를 비난하며 케이타를 이 상태로 만든 것은 쿠로 때문이라고 말했다. 케이타는 이제 에너지 고갈로 쓰러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계속 싸우기를 바랐다. 갑자기 쿠로와 케이타의 손에 연달아 두 개의 흔적이 나타났고 케이타의 힘이 점차 돌아오는 동안 대차이는 충격을 받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심장 교환이 완전히 적응한 것 같습니다. 쿠로는 케이타에게 에너지를 되돌려주고 새로운 에너지 순환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쿠로는 대차이의 모든 병사들을 처리하러 달려갔다. 케이타의 진짜 모습은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레가는 계속 싸워야만 했다. 쿠로는 더 강력한 버전의 엑시드를 사용하여 레가의 엑시드를 완전히 날려버렸다. 레가는 쓰러져 사망했고 케이타는 자신이 승리했고 대차이의 이상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이때 베르나르트도 적을 물리치고 쿠로 일행을 만나러 돌아왔다. 레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유키의 헬리콥터가 강에 추락했고 그녀는 사망했으며 아이카이는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거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 쓰러졌지만 케이타와 쿠로 일행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때 쿠로는 자신이 한때 살았던 성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시 한가운데 나타난 것을 알아챘다. 물론 라이센의 귀환 때문이었다. 베른하르트는 이 현상이 자신들의 보호자와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대한 에너지가 위성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베른하르트와 그의 동료들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쿠로와 야쿠모도 귀가를 계획했고 쿠로는 케이타에게 에이케인 자매를 계속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케이타는 다시 한번 운명에 맞서기 위해 그녀를 따라가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파트너를 지지하고 싶었다. 일행은 성지로 향했고 산 정상에 도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곳으로 돌아온 것은 쿠로에게 어머니의 과거 일을 떠올리게 했다. 일행은 함께 산을 올랐지만 밤이 되자 리오나가 야참을 먹으러 갔고
쿠로는 누군가가 일행을 미행하는 줄 알고 놀랐다. 케이타는 쿠로와 함께 갔지만 여전히 에이케인 자매가 걱정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룹이 계속 이동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남이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히며 도중에 몇 가지 문제가 없었다면 더 일찍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얼마 전 세상의 모든 성석이 파괴되어 이 도시에 에너지가 갑자기 집중되었고 여기에 남은 유일한 성석이 세상을 파괴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대부터 신들은 인간과 수호자들과 함께 세상에 공존해왔지만 신들은 탐욕스러워져 인간을 없애려 했고 수호자들과 인간들은 연합하여 서로 계약을 맺고 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신들은 성석에 봉인되었고 가장 강력한 신은 이 산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성석에 봉인되었습니다. 봉인되기 전에 신들은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렸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쌍둥이의 운명이 생겨났으며 바로 이 순간 최고의 성석에서 힘을 얻는 자는 세상을 평평하게 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아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카미와 같은 혈족이었고 그 역시 최고의 성석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비슷한 의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르나르트의 그룹은 라이젠을 만났고 라이젠이 슈타이너를 물리친 사람이었기에 모두 조심했습니다. 아라기는 쿠로와 싸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동료는 자신의 힘으로 두 사람을 모두 중력으로 땅에 눌렀다. 아라기는 이 지역에서 싸우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었다. 남은 결과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쿠모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남은 그가 전투를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쿠로가 일어서려고 하자 아라기는 그녀가 피했지만 주먹을 날렸다. 이 중력지대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공격은 힘이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힘은 엄청났다. 아라기는 쿠로에게 직접 또 다른 주먹을 날렸고 케이타는 아라기에게 총을 쏘았지만 아라기가 막았다. 케이타는 쿠로를 공중으로 띄워 내려치도록 또 다른 총을 쏘았다. 아라기는 뒤로 밀려났지만 두 공격 모두 놀라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이어서 엑시드를 사용하여 손을 악마 형태로 변형시켜 공격했다. 쿠로는 다행히도 엄청난 위력의 공격을 피했지만 케이타는 아라기의 파트너에게 직접 공격하여 그녀의 중력장을 깨뜨렸다. 그 까다로운 능력 없이 쿠로는 빠르게 전력 엑시드 공격을 가하여 아라기를 날려버렸다. 그는 패배했고 쿠로가 라이젠과 합류하여 최고의 돌의 힘을 완전히 빼앗을 것이라고 믿었다. 쿠로는 놀랐다. 실제로 그녀의 형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라이젠의 힘을 감지했고 라이젠은 이제 베르나르트의 모든 팀원을 물리쳤다. 베르나르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하고 라이젠에게 돌진하여 연속적인 고속 공격을 가했지만 충분한 힘이 부족하여 라이젠의 여러 손바닥 공격에 의해 튕겨져 나갔다. 그는 속도를 이용하여 피했지만 라이젠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쿠로는 이제 오빠가 돌아왔다는 것을 확신했다. 야쿠모는 라이젠이 최고의 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케이타는 그들이 라이젠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한편 미카미는 엑셀과 재회했고 라이젠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 성역에 도착했다. 그동안 쿠로는 생각에 잠겨 너무 빨리 걸어갔기 때문에 케이타는 쿠로에게 속도를 늦추고 야쿠모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남은 야쿠모가 쿠로를 늦추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리오나는 남이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거의 쓸모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룹은 앞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쿠로는 수호자의 힘을 감지했기 때문에 케이타는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더 걸어간 쿠로는 앞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뒤에 남아 휴식을 취했다. 리오나는 야쿠모를 위해 음식을 꺼내는데 남이 와서 좀 달라고 했지만 리오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야쿠모가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남이 음식을 가져가자 리오나는 그녀를 도둑이라고 불렀다. 자신의 고귀한 임무가 무시당했다고 화가 난 남은 야쿠모에게 달려들어 때렸다. 한편 쿠로 일행은 적이 나무를 조종할 수 있는 적의 영토에 들어섰다. 남에게 쓸모없다고 불린 것에 기분이 상한 쿠로의 강아지는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섰다. 남은 야쿠모의 기운의 흐름을 회복시켜 그가 빨리 회복하도록 도왔기에 이제 제대로 빵을 먹을 수 있었다.
엑셀과 미카미는 쿠로의 그룹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챘지만 쿠로는 라젠을 최대한 빨리 막아야 했기에 도울 생각이 없었다. 이때 쿠로가 붙잡히자 케이타는 쿠로를 돕기 위해 묶인 줄을 쏘려고 했지만 곧 그도 잡히게 되었다. 놀랍게도 쿠로의 강아지가 적의 위치를 찾아내 쿠로에게 지져 알렸다. 케이타는 쿠로가 달아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계속해서 총을 쏘았다. 쿠로는 곧 적의 위치를 찾아내 공격하려는 순간 갑자기 성역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집중력을 잃고 다시 붙잡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라젠이 최고의 돌에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쿠로가 적에게 처리당하려는 순간 갑자기 힘이 폭발하며 케이타가 풀려났고 라젠은 그 기운을 감지하고 급히 뒤돌아섰다. 미카미와 엑셀은 이제 라젠의 위치 근처에 도착했고 케이타는 재빨리 쿠로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가 분화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적이 도망쳤다고 생각하여 케이타를 끌어당겼고 상대방은 그 노인이 일어난 일 이후로 산산이 조각나 죽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미카미와 엑셀은 이제 라이젠과 마주쳤다. 라이젠은 엑셀이 파트너를 위해 복수를 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카미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미카미는 엑셀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의향이 확고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둘 다 파트너를 잃은 감정을 이해했고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알았지만 미카미는 엑셀을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진지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카미는 그때 싸우러 돌진했고 라이젠은 엑셀이 보호를 위해 방패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한동안 싸운 후 미카미는 엑셀의 방패 뒤로 숨으려고 물러났다. 라이젠은 그녀의 방패가 곧 부서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엑셀은 라이젠 주위를 감싸는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데미지를 흡수하고 반사하는 능력 때문에 라이젠은 산산이 조각나 미카미에게 발로 찍혀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아직 너무 자상하다고 생각하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이때 강아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미카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쿠로와 케이타는 이곳으로 달려왔지만 엑셀이 라이젠에게 이제 계약자가 생겼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걸어가던 케이타는 아케인 누나와 재회했고 그녀가 아직 안전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라이젠과 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케이타는 아케인에게 왜 라이젠과 계약했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쿠로는 라이젠에게 최고의 돌의 힘을 얻기 위해 정말로 그 부족 전체를 죽였느냐고 물었습니다. 라이젠은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했고 쿠로와 케이타는 그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쿠로가 공격하려고 돌진하자 라이젠은 피하며 후크를 날리고 연이어 한 방 더 날려 그녀를 끝장내려 했지만 쿠로가 여전히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라이젠은 쿠로와 케이타가 생명력을 공유하여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이타는 라이젠과 최고의 돌을 파괴하여 신들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를 끝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라이젠은 그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쿠로가 돌진하여 공격하자 라이젠은 그녀를 밀쳐냈지만 쿠로는 계속해서 힘을 얻어 근접 초월 공격을 가하려 접근했다. 라이젠은 그 공격을 직격으로 맞고 멀리 날아갔다. 라이젠은 일어서서 쿠로에게 원거리 공격을 가했다. 쿠로는 점프로 회피하는 동안 케이타가 원거리에서 공격하여 라이젠의 방어를 유도했고 그 틈을 타 쿠로는 정확한 전력 초월 공격을 날려 라이젠을 날려버렸다. 라이젠은 중상을 입었고 쿠로는 이제 자신이 형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한번 전력으로 공격을 가하자 라이젠은 놀랍게도 그것을 막았다. 그도 아케인으로부터 더 많은 힘을 얻었고 케이타는 아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라이젠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쿠로를 추격하며 공격했다. 둘 다 동시에 기술을 사용하려 했지만 라이젠이 승리하여 쿠로를 날려버렸다. 야쿠모는 쿠로가 라이젠을 만났고 라이젠에게도 계약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쿠모는 자신의 무력함을 자책하며 쿠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리오노는 그가 자책하는 것을 멈추라고 했지만 쿠로가 일어서려는 순간 라이젠이 원거리 공격을 가했고 쿠로는 대부분 피했다. 마지막 공격을 위해 케이타는 쿠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격해야 했다. 아케인이 마침내 입을 열어 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떠나라고 충고했다.
그녀는 라이젠에게 세뇌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이었다. 라이젠은 아케인이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쿠로는 라이젠이 처음부터 유키를 이용하여 아케인이 최강의 상태에 도달하고 자신과 계약하게 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쿠로는 라젠을 쓰러뜨리면 아케인이 마음을 바꿔 케이타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녀는 모든 힘을 쏟아 공격했지. 케이타는 쿠로가 이전에 느꼈던 것과 비슷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감지했고 불안감을 느꼈어. 쿠로는 이그제이드 공격으로 돌진했고 라젠은 피했지만 그녀의 힘이 의심스럽게 강해지는 것을 눈치챘어.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모든 힘을 한 가지 기술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어. 쿠로가 돌진하자 라젠은 가만히 서 있다가 손을 들어 쿠로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녀를 멀리 날려버렸어. 라젠은 이그제이드를 사용하여 쿠로에게 여러 공격을 가한 다음 위에서 그녀를 떨어뜨렸어. 케이타도 쓰러지기 시작했어. 라이젠은 그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야쿠모는 이제 안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쿠로에게는 주인에게 돌아가기 위해 남의 손을 떠났다. 라이젠과 아케이는 그 후 엑셀과 미카미가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쿠로와 케이타도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라이젠은 그 후 남을 만났고 그녀는 돌에 대한 그의 다른 의도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녹음 작업에 집중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후 라이젠은 돌에 다가가 통합된 힘을 사용하여 돌을 만졌다. 라이젠은 그 후 돌을 파괴했고 그로 인해 어둠의 신이 다시 세상에 돌아왔다. 그러나 라이젠과 남은 어둠의 신에서 나온 악령들이 세상을 덮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들을 막으려고 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이제 엑셀을 만났고 엑셀은 둘에게 쿠로와 케이타를 확인하러 가라고 했다. 그들은 쿠로와 케이타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악령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야쿠모도 싸우기 위해 합쳐졌습니다. 남이 도와주러 왔고 이 악령들이 쿠로를 노리고 있으므로 쿠로를 악령들로부터 멀리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남은 케이타와 쿠로를 동굴로 데려가 마법을 사용하여 케이타가 의식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쿠로에게도 시도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케이타에게 처음부터 라이젠에 대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라이젠은 암흑신의 진정한 모습을 끌어내어 파괴하기 위해 최고의 돌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쿠로가 이 최고의 돌에 반응하는 징후를 보이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예언의식을 수행해야 했지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라이젠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러 갔고 어머니가 어둠의 신에 맞서는 사람이 나타나는 미래를 꿈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이것은 라이젠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이 된 보물이었고 그 사람은 아오케인이었어. 쿠로는 저주를 받았고 장로들은 어둠의 신이 다시 세상에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살려두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장로들의 말에 지쳐 있었고 라이젠이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해주기를 바랐어. 라이젠은 장로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언 여왕이 어둠의 신에 맞서는 사람을 예견했지만 그 사람이 승리할 거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믿었어. 라이젠은 그들이 공주를 해방시키려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을 때 더욱 화가 났어. 라이젠은 어쩔 수 없이 전체 부족을 없애야 했어. 야쿠모는 일부 상황을 목격했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쿠로의 오해가 이어졌다. 라이젠은 이 성지의 봉인을 풀고 현재의 최고의 돌을 점차 만들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야만 했다. 라이젠은 세상의 모든 돌을 완전히 파괴하고 암흑신이 완전히 각성하기 전에 일찍 풀어주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쿠로가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지 아닐지에 대한 나음의 내기였다. 야쿠모는 리오나로부터 모든 힘을 받아 도망치는 악령들을 일시적으로 처리했다. 라이젠은 암흑구체에서 탈출하려는 생물에게 엄청난 공격을 가했다. 악령들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쿠로는 갑자기 이상 반응을 보였다.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쿠로는 의식을 회복했다. 라이젠은 자신이 예언했던 두 존재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바로 쿠로의 두 형태였으며 그녀는 진정한 어둠의 신의 화신이었다. 쿠로 안의 원래 형태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고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그들이 두 형태를 물리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두 형태는 그 후 라이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붉은 형태는 라이젠을 태울 지옥을 만들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상당히 멀리 있었지만 그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 쿠로는 마지막 적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라이젠이 살아있는 것을 보자 붉은 형태는 공격했고 파란 형태는 앞을 얼리고 눈보라를 일으키는 공격을 하기 위해 돌진했다. 얼음이 계속해서 위로 솟아올라 쿠로와 케이타의 길을 막았다. 미카미와 엑셀도 얼음 기둥에 의해 높이 밀려 올라갔다. 그 후 쿠로는 라이젠과 다시 만났고 그는 그녀에게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랐다. 라이젠은 두 형태를 공격하기 위해 엑시드를 발사했다. 그는 그 기술로 두 형태를 모두 찔렀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두 형태는 동시에 두 가지 요소를 발사했다. 쿠로는 에카인 여동생을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 내려가야 했다. 주변 전체 지역이 계속해서 얼어붙고 파괴되었다. 라이젠은 두 형태의 공격을 계속해서 방어했고 그들은 신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자신이 깨운 형태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라이젠은 두 형태를 계속해서 날려버렸지만 그것들은 계속해서 반격해 돌아왔다. 그는 두 형태를 한쪽으로 날려버리고 에카인에게 팔찌의 힘을 활성화하라고 명령했다. 남은 이 팔찌가 소유자의 모든 힘을 한 번에 파트너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이젠은 모든 것을 이 공격에 집중하여 두 형태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초월적인 공격은 목표물을 적중시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적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몸을 재생했고 라이젠은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쿠로가 완전히 각성하면서 번개에 맞았다. 쿠로는 라이젠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고 라이젠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두 형태는 재생을 완료하고 라이젠을 공격했습니다. 라이젠은 세 존재에게 압도당해 멀리 날아갔습니다. 세 존재는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고 남은 쿠로가 완전히 사라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야쿠모와 미카미는 합체 과정을 막기 위해 서둘러 뛰어들었고 케이타는 쿠로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갑자기 야쿠모 일행이 중상을 입고 쓰러졌고 케이타의 말이 어느 정도 쿠로에게 전달되어 합체 과정이 중단되었습니다. 두 형태는 방향을 돌려 쿠로를 제거하려 했고 케이타는 쿠로의 의식을 되찾게 하려고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쿠로로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케이타와 하나가 되어 암흑신에서 깨어나 케이타에게서 힘을 얻어 두 형태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쿠로는 약한 일격으로 하나의 형태를 날려버리고 이어 강력한 일격으로 나머지 형태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형태 모두 계속해서 쿠로를 공격하고 케이타를 노렸습니다. 케이타는 두 형태와 그들의 기술을 동시에 받게 되어 내함과 에케인 수녀와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립된 케이타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젠이 케이타를 감싸고 쿠로가 두 형태를 막는 사이 라이젠은 최후의 일격을 가해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재생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라이젠은 힘을 다 소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두 형태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 기괴한 형태로 합쳐졌습니다. 쿠로가 돌진하여 공격을 시도했지만 암흑신에게 막히며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내함이 막아보려 했지만 산 전체가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쿠로는 암흑신과 함께 추락하면서도 싸웠지만 먼저 떨어졌고 케이타가 재빨리 반격하여 공격을 막기 전에 암흑신에게 3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쿠로는 기회를 틈타 공격을 시도했지만 날려져 암흑신에게 붙잡혔습니다. 암흑신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쿠로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타도 자신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이카인에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노암이 암흑신의 힘을 흡수하는 팔을 베어내려고 돌진했고 에이카인과 케이타는 각자의 보물을 합쳐 쿠로에게 힘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힘을 되찾고 끊임없는 공격으로 어둠의 신을 몰아붙였다.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며 강력한 일격을 날려 어둠의 신, 아니 그것의 형체를 완전히 파괴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쿠로는 세상 전체에 에너지를 되돌려주었다. 모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다. 모두가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이 재앙이 자연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세상은 자신들의 수호자들의 존재를 모른 채 계속해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타는 집에서 깨어나 쿠로가 자신의 냉장고를 뒤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할아버지와 빨간 머리 소녀는 곧 오키나와로 돌아갈 것이다. 아카이는 매일 아침 케이타의 집에 요리하러 왔고 케이타는 나암이 얼마나 오래 머물 생각인지 궁금해했다. 야쿠모는 얹어 사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일하러 나갔다. 모두 할아버지를 공항에 데려다 드리러 가는 길이었을 때 리오나가 케이크를 들고 왔지만 나암은 재빨리 케이크 가방 전체를 들고 도망쳤다. 쿠로가 집에 돌아갈까 생각하는 동안 케이타는 쿠로에게 그냥 있어도 된다고 말했다. 엑셀과 미카미는 유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그날 오후 케이타와 쿠로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아카인 누나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케이타는 옆집 여자아이가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케이타는 이 장면이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고 즉시 뛰쳐나가 옆집 여자아이를 구하러 갔다. 돌아온 후 모두는 저주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주가 사라지려면 쿠로가 죽어야 했지만 쿠로가 죽으면 케이타도 죽게 됩니다. 그 후 쿠로는 케이타를 면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면을 먹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쿠로는 떠날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며 케이타와 함께 운명에 다시 한번 맞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타는 쿠로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야쿠모가 집을 나서자 쿠로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떠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케이타는 쿠로를 배웅하러 나왔고 언젠가 쿠로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쿠로는 케이타와 헤어지기 싫어서 울먹였지만 계약을 통해 케이타가 항상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야쿠모는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리오나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남의 증언에 따르면 쿠로가 저주가 계속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저주를 받아들이고 저주 효과를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성지로 돌아가 사는 것이었다. 그 후 케이타와 아케인 누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그 미완성된 다리에 가서 해질녘을 바라보았고 영화는 여기서 끝난다.